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저는 한국당 3인 TV 토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영화로 따지면 완성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진지함과 뜨거움과 치열함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번 한국당 당대표는 70년 우파 정당 역사상 가장 중요한 당대표입니다. 한국당의 당대표라는 차원을 넘어서 문재인 좌파 정권에 항거하고 반대하며 분노하는 모든 국민 저항 세력의 깃발이자 구심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정부 투쟁도 효과적으로 이끌어야 되고, 가장 중요하게는 내년 총선에서 정말이지 마지노선을 지켜야 됩니다. 200석 이상을 내주면 저들은 헌법을 바꿀 것이며 180석 이상을 저들이 가지면 마음대로 법을 유린할 수 있습니다. 과반수만 저들이 차지해도 예산안을 자기들 식으로 주물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선거입니까? 그 선거를 이끌 사람이 차기 당대표입니다. 자, 이번 첫 TV 토론회는 새 후보의 강점은 최대한 강화하고 단점은 최대한 방어막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종의 담금질이 되어야 했습니다. 세 사람은 모두 한국당과 우파 세력의 중요한 정치적 자산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족한 것을 토론을 통해서 메우고 그들 중에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이 좌파 세력이 가할 수 있는 엄청난 공세에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일종의 맷집을 키우는 그런 TV 토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TV 토론을 통해서 우파는 좌파보다도 월등한 정치적 생동감을 증명했어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가감없이 정말이지 여과 없이 이런 식으로 생생하게 토론하고 다루며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노력을 서로 상호간에 주고받는다. 이런 정치적인 생동감을 국민들에게 증명을 해야 합니다. 자, 각 후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최대한 강화하고 살릴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해야 되고, 경쟁자들은 타 후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본질적으로 파고들어서 그 문제를 공론화시켜서 그 당사자 후보로 하여금 그것을 막을 수 있고 방어할 수 있고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한 단계 업되는 이런 준비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새 후보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은 현재 2019년 현재 우파 세력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중요한 이 가치의 논란과 깊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TV 토론을 통해서 상당히 진지하고 수준 높게 다룸으로써 우파 전체가 가치를 확실하게 단단하게 잡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우파의 축제요, 우파의 교육이며 어떤 우파의 하나의 중요한 세레모니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세 후보별로 어떤 강점을 더 강화했어야 됐으며 그리고 어떤 단점에 관해서 치열한 논전이 있어야 됐었는가, 이 점을 제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황교안 후보. 황 후보의 장점은 안정감입니다. 특히 그가 오랫동안 공안검사를 하고 법무부 장관과 총리를 지내면서 그가 상징하는 그의 가치, 법과 질서. 과거 이회창 총리가 한나라당의 당대표로 뛰어들었을 때 그때 그가 어떤 내세웠던 이미지, 대쪽, 법과 질서, 이런 것과 상당 부분 중복됩니다. 황 총리는 문재인 좌파 정권의 실정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저는 다소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는 특히 경제 문제에 관해서는 준비된 자료를 나름대로 읽으면서
여러 가지 자기가 왜 정치에 뛰어들었는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미지와 결부시켜서 문재인 좌파 정권을 몰아붙이고 공격을 하려면 이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중요한 가치, 법과 질서 부분에 관해서 자신이 자세하고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얘기를 했어야 됩니다. 자, 황교안 후보의 이 단점 내지는 그가 보완해야 될 점이라고 가장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것은 저는 국가안보와 국방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피부병으로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만약에 나중에 대통령 후보에 도전을 하든 아니면 그 이전에 당대표가 돼서도 이 좌파 세력은 끊임없이 그것을 물고 늘어질 겁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군대 특수부대, 특전사 사병으로 제대한 것과 대조시키면서 아마 거세게 밀어붙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황교안 후보는 국가안보, 국방에 관해서 철저하게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며 자신이 비록 군대를 다녀오지는 않았지만 이 북한이라고 하는 적대 국가와 대치하고 있는 이 분단 국가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자신이 국가안보와 국방 문제, 특히 북한의 핵 문제 이런 것들에 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준비를 했느냐, 이런 것이 검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왜 상대 후보들은 그런 거를 집중적으로 따지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문재인 대통령과 이 송영무 국방장관이 엉성하게 합의를 한 남북 군사 합의서 문제, 이 남한의 무장 해제에 가까운 이 대단히 위험하고 부실한 합의서 문제를 거론하면서 구체적으로 황 후보가 얼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따졌어야죠. 자, 오세훈 후보. 오세훈 후보의 내세우는 캐치프레이즈 겸 장점은 특히 총선 승리와 관련된 수도권의 확장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캐치프레이즈를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후보라고 사실은 내세웠습니다. 그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근거를 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 일반 대통령 선거나 총선에서는 유권자의 지역별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서울 수도권이 절반입니다. 자, 그리고 대전, 충청, 이 대구, 경북이 10%. 간략하게 대략적으로 얘기를 해서 대구, 경북 10%, 부산, 울산, 경남 15% 해서 영남이 전체 유권자의 4분의 1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한국당의 대표 경선은 사실상 책임당원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30만 명이 넘는 책임당원들, 그 책임당원들 중에서 한나라당의 특성상 분포상 영남이 50%를 넘게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이 합쳐서 영남이 50%, 2분의 1이 넘습니다. 일반 대통령 선거 총선에서는 4분의 1이지만 2분의 1이 넘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는 총선 승리에 관해서 내가 왜 확장성이 있는가를 단순히 내가 수도권 후보이기 때문에라고 설명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자기 자신이 이념적으로 더 열려있고 자기 자신은 무슨 극우가 아니고 자기 자신은 상당 부분 여러 면에서 스펙트럼이 넓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지만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근거를 댔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왜 차별화될 수 있느냐. 그는 얘기를 잘했습니다. 1000만 중도표를 내가 가져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1000만 중도표가 관심을 갖는 문제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군 600명의 광주 5.18 침투설, 이 부분에 관해서 본인이 정말 자기 소신이 그렇다면, 소신이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고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라면 그가 분명하게 김진태 의원과 각을 한번 세웠어야죠. 한번 대논전을 했어야죠.
김진태 의원은 김진태 의원대로 후보대로 나는 왜 지만원 박사의 그 문제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며 지만원 박사가 5.18 진상조사위원회로 들어가야 되며 그것이 우리가 상당 부분 한번 따져볼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것을 김진태 의원은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얘기를 하고 오세훈 후보는 아니다. 그것은 조목조목 그것은 낭설이며 소설 같은 얘기고 그런 것을 자꾸 얘기하면 최근에 여론조사에 나타난 것처럼 한국당은 1000만 중도표를 가져오는 데에 대단히 한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해서 결론을 내려서 어느 쪽이 옳든가 그걸 지켜보는 예를 들어서 유권자의 2분의 1 넘게 차지하고 있는 영랑법 유권자들이 그 문제에 관해서 제대로 된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내가 총선 승리를 이끌고 있고 말로만 내가 외연 확장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증거가 많이 부족했다. 자, 오세훈 후보의 대표적인 단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무책임의 논란입니다. 세 차례 예를 들어서 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이 엉뚱하게 서울시장직을 걸어서 이 문재인 좌파 정권과 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완전히 서울시를 좌파 유린하게 벌겋게 만드는 이런 식의 길을 터준 어떤 하나의 무책임자. 두 번째는 한국당이 가장 어려울 때 탄핵 소추 국면의 과정에서 가장 어려울 때 이 당을 버리고 나갔던 탈당했던 무책임. 자, 그리고 전당대회 보이콧. 아무런 명분과 이유가 없는 전당대회 보이콧. 한 나라의 정치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이 중요한 단계 문제마다 왜 이렇게 무책임한 결정을 내리며 이 후폭풍 그 영향으로 왜 우파 전체에 이 손해를 끼치느냐는 문제를 경쟁 후보들은 아주 날카롭게 정면으로 본질적으로 파고들었어야죠. 물론 김진태 후보가 이 오세훈 후보의 탈당 문제를 신랄하게 조금 다루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판단할 때는 많이 부족합니다. 왜냐 그것을 좀 더 과감하고 정면으로 다뤄야 한국 정치에서 특히 우파 세력 내에서 제가 여러 차례 비난하는 탄핵 소추 국면에 탈당을 했던 일종의 배신자 세력 한 당을 첫 번째 탈당해서 배신하고 자기가 옮겨간 그 당에 대해서 두 번째 배신하고 다시 이쪽으로 따뜻한 아랫목을 찾아서 다시 오는 이 정치 철새 같은 행태 이것을 앞으로 우파의 역사에서 완전히 스탑시키기 위해서는 김진태 후보나 황교안 후보가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뤄서 아주 이 토론을 뜨겁게 만들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김진태 후보. 김진태 후보의 장점은 본인이 내세운 사실상의 캐치프레이즈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어저께 토론에서 느낀 것은 의리와 투쟁입니다. 의리와 투쟁. 그는 제가 판단할 때는 자신의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노력을 좀 더 했어야 됩니다. 태극기 집회를 50회 참석했다. 그리고 내가 법사위에서 많은 법안을 스탑시켰다 하고 해서 그는 강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런 열정도 중요하지만 열정을 뛰어넘는 어떤 본인의 어떤 이런 것들을 이런 시청자나 유권자에게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많은 국민들은 우파의 많은 국민들은 태극기 집회가 중요하고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는 이 국민들의 열정과 애국심과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을 다 이해를 하지만 그런 식의 어떤 물리적인 투쟁 가지고는 여전히 부족하지 않느냐. 뭔가 좀 더 세련되고 본질적이며 뭔가 보다 더 많은 중도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투쟁의 방법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것을 스스로 김진태 후보가 나는 이런 식의 약점을 내가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했어야 됩니다. 내가 당대표가 되면 예를 들어서 물리적인 투쟁 외에 예를 들자면 어떻게 하겠다. 중도파가 예를 들자면 이 지만원 박사의 북한군 특수군 개입설에 대해서 많은 중도파들이 난색을 표하고
그런 면에서 한국당의 신뢰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를 내가 당대표가 되면 나는 어떻게 이것을 다루겠다. 이런 문제. 그리고 본인은 많은 통합하고 또는 탈당 배신파들을 다 수용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제가 판단할 때는 김진태 후보를 지지하는 많은 지지 세력들은 배신 탈당파에 대해서 원초적인 반감과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진태 후보는 내 자신의 지지 세력, 특히 영남권에 많이 포진하고 있는 자신의 지지 세력의 지지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배신 탈당파들과 어떻게 같이 융합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를 했어야죠. 그래서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좀 더 끝까지 자신의 집토끼는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이제 한국당 내에 포진하고 있는 많은 중도 세력을 자기가 끌어들 수 있는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김진태 후보의 단점을 경쟁자들은 그것을 집중적으로 논전을 벌여서 하나의 이 한국 우파 세력이 가질 수 있는 가치 재정립의 기회로 삼았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김진태 후보의 의리와 투쟁은 대단히 중요하다. 높이 산다. 당이 어려울 때 당신은 당을 지켰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걸로는 부족한 것 아니냐. 그것은 한국당이 승리할 수 있는 한국당이 앞으로 버텨나갈 수 있는 하나의 필요 조건은 되지만 그걸로는 충분 조건이 되지 못하다. 충분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이른바 천만 중도파 세력을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이념과 정책의 어떤 폭넓은 확장성과 유연성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황교안 후보나 오세훈 후보는 김진태 후보에게 이렇게 물었어야 됩니다. 지만원 박사의 북한군 600명 광주 침투소를 당신은 믿느냐 안 믿느냐. 믿는다면 어떤 이유로 믿느냐. 안 믿는다면 사실상 안 믿는다는 전제는 안 되죠. 왜냐하면 김진태 후보가 취한 지금까지 행동은 지만원 박사의 그 개입설에 상당 부분 근거가 있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온 입장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따져 들어갔어야 됩니다. 그런 어떤 본질적인 이슈로 인해서 정치적인 생동감이 터지는 것이고 이것이 좌파에 대한 우파의 지적 우월성을 드러내는 것이며 결국은 이것이 TV 토론에서는 난타전이 되고 작은 논란이 될지 모르지만 그 논란과 논전이라는 언덕을 넘어서 우파가 가치를 본질적으로 재정립하고 우파가 정치 지도자들을 담금질시키며 우파 세력이 이렇게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